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멀티미디어 제작 강좌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포토샵 샘플 문제 풀이 첫 번째 시간으로 멀티미디어 제작 시험이 시행하기 이전에 기출문제가 없을 때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을 시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카이트에서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샘플 문제 3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를 같이 오늘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시험지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어떤 샘플 문제의 시험지 부분이고요. 자, 수감자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멀티미디어 제작 시험은 시험 시간이 40분이고요. 자, 40분 안에 포토샵 문제와 무비 메이커 문제를 동시에 다 푸셔야 되겠고요. 자, 포토샵은 2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배점은 50점이고요. 자, 원본 파일을 처리 조건에 따라 결과 파일로 완성하시오. 그래서 원본 파일이고요. 자, 2개를 비교해도 좀 많이 달라져 있죠? 일단 해바라기 잎사귀 부분이 색깔이 바뀌어 있고요. 전체가 머리 부분이. 그 다음에 이 해바라기의 이쪽 부분이 잎사귀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자, 이쪽과 이쪽의 밝기도 달라져 있고요. 자, 이쪽과 이쪽의 선명도, 즉 여기에는 필터링이 돼 있어 필터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캔버스 크기를 변경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캔버스 사이즈는 처음에 650에서 433 픽셀. 자, 단위가 픽셀인 거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열고 이 이미지를 복사해 와서 작업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PSD와 JPG 2개의 파일을 제출하시는데 PSD와 JPG 파일의 또 크기가 다릅니다. 보통 PSD 파일은 작업 파일의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이고요. JPG는 보통 대부분의 기출문제에서 600 곱하기 400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이름도 이미 주어져 있죠. dic 언더바 0102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파일 이름에 또 적합하게 저장을 하신다면 그대로 전송되는 게 우리 멀티미디어 제작 시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1, 지금 앞에 있는 그 해바라기 이미지죠. 자, 그것을 불러와 기존 캔버스에 복사한 후, 자, 이동 툴로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복구 브러쉬 툴, 힐링 브러쉬 툴로 이미지를 제거하는 작업이 있어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 휴 세츄레이션, 색조 채도를 이용해서 보라색 계열로 보정하는 것 또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밝기가 좀 달라져 있다 그랬죠? 자, 우리 멀티미디어 제작 시험은 반드시 밝기 조정하는 시험, 메뉴가 반드시 나오는데요. 기출문제를 보면. 자, 밝기 조정 커브스, 단축키는 컨트롤 M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용해서 이미지 조정할 때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필터 효과를 넣었습니다. 자, 우리 멀티미디어 제작 시험은 필터 효과가 또 반드시 나오는데요. 거의 대부분 압도적으로 나오는 렌즈 플레이어라고 하는 기출문제를 보면 필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샘플 문제에서는 텍스처라이즈, 즉 텍스처화라는 그런 필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를 1번 문제를 수행하고 나서 자, 요거를 바탕화면에 카이트의 제출 파일 폴더 밑에 여기 보시면 DIC 1번은 01 수건번호 이름.jpg, 자, 또 DIC 언더바 01 언더바 수건번호 이름.psd 2개의 파일을 제출하시되, 자, PSD 파일은 자, 거진 10분의 1로 이렇게 줄어져 있고요. 자, JPG는 600 곱하기 400으로 이렇게 다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해서 JPG를 저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요거죠. 자, 요거를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동시에 우리가 좀 보면, 여기에, 650 곱하기 433으로 이미지를 열라고 돼 있어요. 세 장 캔버스를. 자, 그래서, 파일, new, 650, 그 다음에, 433, 이렇게 해서 72 RGB 화이트, 여기 반드시 RGB인 것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해상도는 72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사진을 복사해 와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동 툴로 요 사진을 끌고 올 때 Shift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아주 정중앙에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은 복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꺼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크기, 캔버스 크기 우리 만들었고요. 자, 사진 2를 불러와서 기존 캔버스에 복사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오. 첫 번째, 힐링 브러쉬 툴로 이미지를 제거합니다. 자, 어디가 제거되었나 보니까, 자, 요게 두 개의 잎사귀가 지금 제거되었죠? 자, 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개의 이미지가 제거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밴드, 우리가 다쳤을 때 붙이는 밴드 같이 생긴, 자, 요 모양의 두 번째, 자, 요게 바로 힐링 브러쉬 툴이죠. 자, 힐링 브러쉬 툴은 반드시 지금 동그라미가 보이죠? 요게 바로 인식하는 붓의 크기 영역인데요. 엔터 위에 있는 각갈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게 또는 작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자, 붓의 크기를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자, 이거를 복사할 곳을 Alt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질렀을 때, 지금 플러스가 보이면서 그 플러스의 영역이 이렇게 지금 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플러스 영역이 복제가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잎사귀가 이렇게 지워진다라는 얘기랑 동일하죠. 자, 그래서 여러 번의 Alt 클릭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워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요 부분이 지금 달라져 있죠? 자, 색조 채도를 이용하여 보라색 계열로 보정하는 것이 그 두 번째 내용이고요. 자, 포토샵에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아까 하던 작업을 좀 열어서요. 자, 요게 보시면 여기만 지금 잡고 있지요. 자, 펜으로 뜨기에는 또 여기가 너무 깔끔럽지가 못한데요. 자, 요것을 좀 확대를 해서 좀 확대하겠습니다. 자, 요것을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툴들이 있는데 마그네틱 라서 툴로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죠. 자, 그래서 근데 실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딜리트 키로 잘못됐을 때는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출 문제를 보면 이렇게 좀 까다로운 이미지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샘플 문제다 보니까 자, 조금은 좀 까다롭게 지금 예시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지금 우리 현재 작업하는 요 이미지처럼 요런 이미지들이 참 잡기가 힘들어요. 좀 비약시키면 이렇게 털 같은 거를 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 이렇게 실수로 놓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자유 펜틀을 이용해서 다시 자, 이렇게 어렵게
여기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만든 다음에는 여기에 보시면 Hue Saturation을 이용해서 보라색 계열로 보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로 와갖고, 자, 단축키는 컨트롤입니다. 이미지, 어저스먼트,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Hue Saturation, 이걸 누르셔야 되고요. 자, 보라색 계열로 보정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작업을.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보라색 계열로 이렇게 보정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K를 하고요. 자, 컨트롤 D로 이 지글지글하는 것은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색조 채도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밝기 조정 내용입니다. 자, 곡선, 자, 커브즈라는 그런 메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조정하는데, 자, 인풋은 90, 아웃풋은 120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M입니다. 자, 포토샵에 가셔서요. 자, 이미지, 어저스먼트. 자, 그 전에 요거를 다시 자기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다시 이미지, 어저스먼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커브즈 하는 게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M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인풋 값이 예, 90, 120이네요. 자, 인풋 값이 90인데 자, 집어넣기 위해서 살짝 움직입니다.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 인풋하고 아웃풋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상자가 나오고요. 자, 90, 12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요. 자, OK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숫자 확인하고요. 90, 120 맞죠? 자, 그래서 OK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밝기 조정까지 했으니까 필터 효과를 하는데요. 자, 필터는 포토샵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필터가 나왔을 때 이게 어디에 있더라 라고 하는 동안 시간이 다 가죠. 그래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필터가 어떤 메뉴 아래에 있는지를 잘 아는 것도 빨리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텍스처화가 나왔는데요. 이 샘플 문제에서는 텍스처화가 나왔는데 실제 우리 기출 문제를 들어가 보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필터가 있습니다. 바로 렌즈 플레이어라는 건데요. 간혹가다 기출 문제를 보면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크로스 해치 한 번 나왔고요. 자, 텍스처화 텍스처화는 지금 샘플에 나오고 있죠. 자, 그럼 텍스처화를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자, 어떤 메뉴 아래에 내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블러 밑에, 디스토트 밑에, 노이즈 밑에, 자, 픽셀라이트, 자, 렌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샤픈, 스타일라이즈. 자, 그런데 지금 아무리 봐도 여기는 텍스처화가 없어요. 자, CS4 버전부터 자, 기본적으로 여기 많이 있던 필터들이 율로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필터 갤러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갤러리 보면은 여기에 바로 텍스처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요 아래 텍스처라이저가 있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예전 CS4 버전 아래에서는 요게 메뉴에 나와 있었는데 이 CS4 버전부터는 필터 갤러리 안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CS4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 찾기가 참 힘이 들죠. 자, 그래서 텍스처라이저 자, 기본값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텍스처화까지 이렇게 텍스처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또 같이 수행을 해보고요. 이제는 저장이 남았습니다. 자, 저장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일단 PSD, JPG 두 가지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저장을 하면 제출이 됩니다.
자, PSD는 DIC하고 01 언더바 수험번호 언더바 이름 다음 PSD인데 중요한 게 60 곱하기 40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JPG는 600 곱하기 400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작업할 때 이미지 사이즈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이미지 사이즈가 650, 43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 사이즈를 재조정하는 그런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00, 자, 그 다음에 400 이렇게 재조정하셔야 하고요. 시험장마다 보통은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걸 반드시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풀고 먼저 저는 풀려 있었습니다만 시험장에 가시면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 그래서 요거를 풀고 여기다가 600 그 다음에 여기다가 400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PSD 먼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PSD 저장할 때는 일단 요거를 자, 바탕화면에 KAIT 만들어 놨었고요. 자, 여기다가 예, 샘플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1에 샘플 1회. 자, 샘플 1회라고 하고요. 자, 그 안에다가 자, 이렇게 저장할게요. DIC. 자, 시험 문제를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DIC 01 수강번호 이름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래서 DIC 자, 언더바 01 언더바 그 다음에 수강번호 이거는 000000 6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름 홍길동 이름 대표적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요. PSD 저장하시고요. 자, PSD는 좀 이따 10분의 1로 줄일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Save As 해서 JPG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DIC 언더바 01 언더바 0000 즉 수험번호 홍길동 JPG 저장하시고요. 요거 저장할 때 8이나 9 정도가 용량 사이즈에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PSD를 이미지 사이즈 해서 다시 10분의 1로 이렇게 10분의 1로 줄이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줄인 거에 대해서 줄인 작업에 대해서 세이브를 하면 모든 풀이가 끝나게 됩니다. 자, 다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2번입니다. 자, 원본 파일을 처리 조건에 따라 결과 파일로 완성하시오. 자, 원본 2개를 주고요.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캔버스를 일단 600 곱하기 300으로 열고요. 캔버스에 배경 색상을 주네요. 자, 이건 샘플 문제인데 기출 문제를 보면 아직까지는 배경색이 들어가는 기출 문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전부 화이트로 여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 샘플 문제는 지금 배경색을 줍니다. 자, 배경색을 주면서 열어보겠고요. 사진 2, 즉 이 친구를 불러와 기존 캠퍼스에 복사하고 이동 툴로 갖고 오면 됩니다. 자, 이미지 복사 자유 변형 툴로 프리 트랜스폼으로 크기를 좀 변형하라는 얘기고요. 자, 레이어 이름까지 주래요. 스풀 레이어의 이름을 주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이어 매스크가 들어갔습니다. 즉 그 두 개의 그 레이어를 교묘하게 섞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레이어 매스크 또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진 3을 이렇게 잘 오려갖고 잘 가져와갖고 자, 요것을 그 꽃을 이렇게 그 위치에다가 놔야 되겠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줍니다. 자, 이 작업을 우리가 또 포토샵에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600 곱하기 300으로 여는데 색상이 있죠. 자, 일단 포토샵에서 이미지 2개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좀 꺼줬고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자, 요것과 요게 아니네요. 자, 요것과 요거 2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온 다음 하나가 안 열렸네요. 파일
오픈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갖고 오셔도 됩니다. 자, 요것을 두 개를 갖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600 곱하기 300으로 열면서 배경에 색상이 있어요. FFD200. 자, 600 곱하기 300으로 열고요. 자, 600, 그 다음에 300,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화이트로 열면 가셔서 색상을 입히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요거를 그 백그라운드 컬러로 여는데요. 자, 그러면 열기 전에 이 배경색을 거기에서 주어진 색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화이트로 열었으면 색상을 입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FFD200. 자, 그래서 여기다가 FF D200. 자, 이렇게 배경 색상을 넣고요. 넣었죠? 그리고 나서 파일, new 하시고요. 600, 300, 72, RGB, 그 다음 화이트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열으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지금, 예, 이미지가, 그 새 창이 열렸고요. 여기에, 문제를 보시면, 캔버스를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열고, 백그라운드 배경을 갖고 열고, 사진 2를 갖고 와서 자유 변형으로 좀 조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2가 이거죠. 자, 이것을, 자, 이렇게 해서 이동 툴로 갖고 오면, 자, 다시요. 이동 툴로 이렇게 갖고 오면, 위치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굉장히 이렇게 가운데로 지금 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예, 자, 갖다 놓고요. 자, 컨트롤 T가 했는데 잘 안 보이죠? 그것은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좀, 여기에 맞게, 예,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 잘 된 것 같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꽃이 이렇게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예, 거의 뭐, 예, 잘 된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바로 배경, 여기에 보시면, 자, 레이어스 팔레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스 팔레트를 좀 보면요. 배경을 예쁘게 넣은 노란색이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면, 레이어 매스크. 자, 레이어 매스크 하는 방법은, 자,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예, 자, Add Layer Mask 눌러주시고요. 자, 요금 이렇게 썸네일이 좀 달라지죠? 그 다음에 레이어 매스크를 넣는 그 툴은 바로 그라디언트 툴입니다. 예,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시고요. 자, 그라디언트를 뭐 어떤 걸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요걸로 해주시라는 거죠. 검은 거에서 흰 거. 자, 요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자, 검은 거에서 흰 거로 했으면, 지금 여기 요 작업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가 노랗죠. 자, 그래서 자, 눌러주는 부분이, 자, 이렇게 눌러주는 부분이 검다라는 것은, 자, 쉬프트 키를 좀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예, 네 레이어가, 자, 여기 보시면 흰 부분은 네 레이어가 보이는 거고, 여기 썸네일을 좀 보세요. 검은 부분은 네 레이어가 가려지면서 밑에 있는 레이어가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자, 이런 한 번에서 레이어 매스크가 잘 안 될 때는 다시 뒤로 돌려서, 여기 보시면 부드럽게 나오죠. 이럴 때는 길게 하셔야 됩니다. 길게 빼줘야 돼,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만, 예, 여기랑 비슷하게, 자, 이렇게 레이어 매스크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예, 그 다음 장 여기네요. 자, Flower of Korea 글꼴 에어리얼체, 그 다음에 볼드 이탈릭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T자 눌러서, 자, 에어리얼, 자, 볼드 이탈릭, 예, 자, 그 다음에 크기가 예, 48하고 FFCC00네요. 48, 여기가 48, 예, FFCC00, FFCC00, 예, 이 글자를 갖고 여기다가 글자를 쓰는데요. 글자 이름은, 자,
Flower of Korea. 자, FLOWER of 이렇게 쓰시고요. Flower of Korea. 자, 글자를 이렇게 쓰고요. 자, 계속 볼까요? 비슷하죠? 자, 여기에 보시면 레이어 스타일이 스트로크이 5픽셀에 006C1입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갑니다. 자, 스트로크 5픽셀에 00 여기죠? 0061 그 다음에 자 6C1입니다. 6C12 6C12 영문자 2 자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 5픽셀에 스트로크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국의 국화 무궁화 자 궁서체 30포인트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바꾸셔야지 여기서 요거 바꾸면 얘가 바뀌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자 궁서체 찾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2OFA00 자 25FF00 맞나요? 25FF 조금 틀린 것 같네요. 자 숫자 25FA00 숫자 25FA00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가 30포인트죠. 자 한국의 국화 무궁화 자 한국의 국화 무궁화 한국의 국화 무궁화 한국의 국화 무궁화 한국의 국화 무궁화 자 이렇게 쓰시고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야지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죠. 자 레이어 스타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TR레싱 샤프 다 맞췄고요. 2픽셀의 검은색이네요. 자 여기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면 여기 스트로크 요거만 2픽셀로 바꿔주면 이미 검은색이 기본값이죠. CS4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요. 자 위치 플라워 오브 코리아랑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워 오브 코리아는 이쪽으로 왔고요. 얘는 오브 밑에 있네요. 자 플라워 오브 코리아 선택하고 요거 이동 툴로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의 국화하고 자 위치 다시 한번 볼까요? 의자가 오브 밑에 있네요. 자 의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3 이미지를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하면서 갖고 와서 자유변형 툴로 크기를 변경하고 레이어 이름도 무궁화라고 하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일단 복사되었으니까 꺼주고 요거를 자 결과 이미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꽃만 갖고 왔죠. 자 그래서 요거를 펜을 뜨셔야 되겠습니다. 자 펜을 선택하고 여기가 패스인 것을 확인하고 자 이렇게 펜을 뜨셔야 됩니다. 이렇게 클릭 자 이렇게 해서 펜 자 알트를 끊어주고요. 자 펜을 좀 정성스럽게 이렇게 따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이 그래픽 시험에서는 펜으로 뜨는 것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동그랗지도 네모나지도 않은 자유스러운 이런 어떤 그 모양을 펜을 떠야지만 가장 자연스럽게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펜을 이렇게 뜨겠습니다. 자 펜을 좀 정성스럽게 이렇게 떠주시고요. 자 물론 좀 확대를 하면 더 섬세하게 펜을 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펜을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펜 자 이렇게 펜을 뜨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 선택 영역으로 바꾸는 방법은 자 패스 팔레트로 가야죠. 패스 팔레트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썸네일을 컨트롤 클릭 그러면
지글지글 바뀌고요. 자, 이동 툴로 얘를 이렇게 갖고 와야 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갖고 오는데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T. 자, 컨트롤 T로 적당히 조절하고요. 자, 조절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자, 여기 체크를 눌러서 OK를 하셔야죠. 자, 우리 한번 위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쯤 있는 거 맞고요. 크기도 좀 비슷하죠? 예, 자, 크게 좀 더 커야 되겠네요. 자, 조금만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갖다 놓고요. 이 레이어의 이름을 자, 여기에 보시면 자, 갖고 오고요. 레이어의 이름을 무궁화로 하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을 넣을 수 있게끔 그 상자가 나오고요. 무궁화 이렇게 집어넣고 엔터를 하시면 레이어 이름 무궁화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자, 그림자 효과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드롭 섀도우,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고 각도는 120이네요. 자, 여기에 요 레이어를 붙잡고 요 레이어를 붙잡고 자, 요게 바로 레이어 스타일이죠. 들어갑니다. 자, 드롭 섀도우 들어가면 자,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고 각도는 120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잘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정답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아주 비슷하죠? 자, 어디 예, 아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은 다 맞췄고요. 이제는 뭘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저장하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 PSD는 60 곱하기 30, 즉 거의 10분의 1로 줄었죠? 자, JPG는 600 곱하기 300이에요. 따라서 지금 요거의 사이즈가 이미지 사이즈 보면 지금 600, 300이에요. 예, 600, 300으로 됐네요. 따라서 요거를 먼저 이렇게 세이브, 뭐로 세이브 하냐면 PSD로 세이브 하셔야 됩니다. 자, DIC01, 02죠. 두 번째 번호니까 02하고 언더바 0000 그 다음에 홍길동 PSD. 자, 이렇게 저장을 먼저 하시고요. 선생님 이거는 10분의 1로 하는 건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이걸 먼저 저장하고 save as로 JPG를 저장해야 JPG가 제대로 저장되지 10분의 1로 줄인 다음에는 JPG를 제대로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분의 1로 줄이기 전에 JPG를 먼저 저장을 하고 예, 자, 저장할 때 8 또는 9 정도를 넣어 주십사 했고요. 자, 그래서 JP는 저장을 하고 이 자체는 다시 이미지 사이즈 해서 이렇게 10분의 1로 자, 이렇게 10분의 1로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OK를 하면 이렇게 줄어들었죠? 자, 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파일 세이브를 하면 자, 모든 내용을 우리가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끝내 보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샘플 1회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풀이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